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방위 산업 경쟁 시대를 맞아서 K방산 지금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 간에 발전 격차가 있는데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앞서 화면에서 보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 의원님 보면은 네. 앞에 저희가 화면으로 간단히 양력 프로필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최고위원 하셨고 지금 네. 이제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 사성 장군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사실 직함들을 많이 이제 거쳐 오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게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건재를 포함해서 뭐 민주당 최고위원. 그게 직급으로 가장 높은 네, 네. 네. 정치 경력상 네, 그렇다고 정치 봐야 경력상 되겠죠. 민주당 최고위원. 네, 네. 이때가 이제 기분이 좋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시면서 네. 또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 국내 또 네. 정부 여당 내 최고의 전문가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방산 종목 투자하셨나요? 방산 투자할 수가 없죠.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 직접적인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네. 있으시기 때문에. 네, 국방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방산이 재팟이 터졌죠. 이재명 네. 정부 들어서 네. 방산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요. 네. 실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위산업과 또 이제 방산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저희가 주가 네. 차트로 볼 때는 이렇게 상향되고 그러면은 네. 조금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또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와는 저는 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네. 그 성공의 상징이 주가 지수라고 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 후보 시절에도 공약이 5,000피 달성인데 이미 네. 달성을 네, 했고 이미 달성했고요. 5,000에는 안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를 볼 때마다 네. 이렇게 상향 올라가면은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이재명 전체적으로. 정부가 네. 성공을 하고 성공적으로 있고 가고 있다. 또 우리 그 국민들의 네. 재산의 파이가 또 늘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네네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의 상승은 국부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투자하신 개인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치로 네. 보여주는 거라서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식이 코스피 5,000피를 넘었고 네. 지금 6,000피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7,000피 이상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코스닥도 지금 그 1,000스닥을 넘었고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 어디까지로 달려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주식 시장이 늘 저평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 이유는 저는 두 가지였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안보 리스크였죠. 남북한 대치 국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투명성, 주식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네. 됐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법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해소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정상화 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떻게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계속 네, 상승을 네, 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자신하는 걸로. 네, 네. 이미 5천은 저는 안착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좀 더 다지면서 네.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각 분야의 제조업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AI라든가 첨단 산업도 우리가 반도체든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점진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 그 주위에 주식 네. 전문가분들도
지금 5천 지금 넘어온 상태에서 6천 피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4천 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럼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6천 피, 7천 피를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AI나 반도체 업종만으로는 좀 힘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시장을 견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조선방산, 바이오, 엔터 뭐 여러 업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의원님은 방산 쪽 전문가시니까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큰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이제 방산 업종의 하나의 모멘텀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지금 물 밑에서 또 움직여 주시는지 설명 좀 지금 해주시죠.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을 가지고 독일과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 총력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60조 수주를 위해서 7월에 방산 특사단장으로 캐나다에 가서 그때는 6개국이 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관련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뭐 등등을 만나서 우수성을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개국으로 그 이후에 많이 압축이 됐고 또 최근에는 캐나다의 국방 조달 관련 장관과 오찬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캐나다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나토라든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지금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51번째 주로 캐나다를 자꾸 지칭하고 하니까 이제는 다변화하고 본인들도 자주국방이나 또는 외교 또는 경제에 다변화해야 되겠다 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는데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것까지도 맞닥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아주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을 제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2개 비교를 조금 더 하면은 실제 방산 수출은 3가지가 키였습니다. 성능이 우수하냐, 가격, 납기 기일이 중요했거든요. 그래 소규모 방산은 이거 3개로 끝나는데 이건 무려 60조다 보니까 그게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게 총 패키지로 60조 우리가 사주면 뭘 너희들이 줄게 이겁니다. 절충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종합 상품으로 60조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하고 캐나다도 잠수함을 60조 산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단장으로 해서 갈 때 현대자동차 회장까지 같이 가고 했잖아요. 종합 패키지로 60조 수주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 강물도 수입해주고 가스도 또 수입하고 우리가 공장도 정비 공장도 만들어주고 현대차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 뭐 이런 패키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적 캐나다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 독일을 제끼고 우리가 60조 원 잠수함 수주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산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산은 사실은 기업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국회가 또 그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기업에 많이 맡긴 경향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40명 규모의 국회의원으로 멤버들급으로 구성이 돼서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또 직접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할 때 같이 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안보실 안에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런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미국과 잘 협조를 하면서 네. 다변화해 가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네. 정부와 네. 여당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힘을 쓰시고 지금 네.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게 네. 있어지면 네.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이제 뭐 네. 주식시장하고 또 연관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네. 몰려있는 자금들을 좀 증시 쪽으로 네. 이동을 시키는 머니무브 전략이라고 좀 해석을 그렇죠.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 의원께서는 전체적인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난 머니무브 전략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을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지금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러한 자금 또 돈을 실제 다변화해서 주식과 기업도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금융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을 생산적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걸 한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대단히 저는 그 포트폴리오상 좀 불균형돼 있다고 봐요. 네.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조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하면 대단히 위험한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있는 자본금이나 이런 걸 증시로 머니 무브하는 이 전략은 아주 대단히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돼서 진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아주 건강한 우리 국민들도 건강한 경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국가도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꼭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규제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을 투자처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5천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네. 이제 투자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2단계로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제는 부동산에서의 자금을 전환해도 내가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가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모습을 하면은 한다, 끝까지 한다라는 그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정책 신뢰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개인들도 기업들도 포트폴리오를 바꿔야겠다. 그럼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여기에 투자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과 머니 무브 정책은 꼭 성공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대단히 안전판을 잘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말씀하셔서 그런데 또 남양주 또 지역구이시기도 하시고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일 수도 있고 경기도권에 또 이제 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공급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6만 호 공급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 주택은 패키지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만 공급하게 되면은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족 도시가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도 유치하고 교통을 선 해결하면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갔을 때 부동산 정책도 공급 정책은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왕숙지구를 개발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도록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역에서 많이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지역도 그런 패키지로 정부가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당에서도 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저도 그 뉴스 이제 할 때 얘기를 했지만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의 격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남북 간 격차는 좀 어떻게 좀 해소를 시키면 좋을까요? 특히 크게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은 대단히 소외돼 있죠. 그 소외된 이유는 물론 군사 분계선으로 가까워서 북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규제가 많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여기서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북부는 자족 도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공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자족 도시를 만들려면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에너지를 만약에 한다면 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자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통선과 연하는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 경기 북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미군이 떠난 반항 공여지라든가 군이 감축되면서 군이 떠난 군 유유지 같은데 지자체에다가 임대를 100년 가까이 임대를 해줘서 개발하게 하면은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클러스터 등을 유치해서 경기 북부를 자족 도시로 만들 수 있죠. 거기에다가 교통,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깔게 되면은 경기 북부는 획기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요. 앞으로 또 평화 시대, 남북한 평화 시대를 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력 에너지 고속도로가 돼서 전력이 확보가 되면은 평화 시대가 오면은 개성공단 같은 그런 것들을 군사 분계선 좌우측으로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북부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굳이 한마디로 하면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예, 방산 클러스터, AI 클러스터. AI 클러스터를 북부 지역에 조성을 하고. 네. 방산 클러스터는 지금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북부 카운을 미팅 할 때 경기 북부 그런 방산 클러스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뜨는 공여지에다가 MRO 클러스터라고 해서 정비 체계를 만드는 거죠. 방산은 무기 수출은 실제 무기 가격은 30%고 정비 체계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소 이런 거가 70% 되는 겁니다. 캐나다의 60조 산업도 20조는 잠수함이고 나머지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정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은 그 북부의 무기의 정비는 창원까지 가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경기 북부가 최적이다. 최적이다. 네. 자, 이제 경기 남부로 보면 지금 현안 이슈 이제 물론 좀 잦아들긴 했지만 용인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또 더 남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는 어떻게 거기는 이미 이것은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용인 지역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정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용인에서는 모아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를 남부로 나눴을 때 남쪽은 약간 반도체 쪽 중심으로 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북쪽은 이제 방산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경기도의 발전과 또 경기도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뭐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지사를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출마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또 구체적인 이유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경기도를 행복하고 잘 사는 세계에서 AI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 꿈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하는 이재명 동지 김병주가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기본사회의 바탕하에 진짜로 AI 세계 중심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출마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추미애 또 한준호 의원도 경기지사 또 출마를 또 준비하는 걸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분들보다 또 김 의원께서 갖고 계신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성장군 출신인데 행정의 별이 4개다라고 봅니다. 행정의 별이. 네, 경기도를 이끌려면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은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하고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 뿌려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고요. 강한 리더십으로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AI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 이것이 장점이죠. 네. 바른민주당 후보들 여러 계시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협력을 잘해서 네. 경기도를 발전시킬 적임자는 우리 김 의원님이시다. 그렇죠. 언제든지 전화하고 소통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 강요들하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최종 경기지사 후보가 되고 네. 실제로 또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또는 또 뒤에 돌아봤을 때 가장 그 성과로서 만들고 싶으신지 네. 그런 비전들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할 것은 네. 그 경기도민들과 같이 가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해 주는 거가 네. 중요하지만 네. 그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세계적인 어떤 중심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한 측면에는 미래 비전으로 같이 가는 그림을 그려서 숲과 나무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오셔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정치 현안이 잠깐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쭙는데요. 그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합당 문제가 좀 이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의원님께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견해를 좀 말씀을 한번. 이제 뭐 지방선거 이전에는 합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락됐고요. 실제 장기적으로는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점이라든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 가운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설에 각자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껏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